당군자손TV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부도지 강의를 33장까지는 다 했는데 오늘은 보충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이 부도지에 보게 되면은 나라를 세운다는 것과 나라를 세우지 않는다는 것, 왕국을 세운다는 것과 왕국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군데 등장을 합니다. 요가 오행의 도를 만들고 부도와 대립을 해서 당도를 만들면서 스스로 제왕을 칭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대목부터 시작을 해서 소부도지에 나라를 세울 건가 말 건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 꼭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오랜 시간 공부를 하면서 이런 의미가 아니겠는가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근본적인 질문으로 좀 들어가게 됩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권력이란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 인간이란 무엇인가까지 들어가는 질문이거든요.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권력은 집중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분산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근원적인 질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집중이 돼야 되는가 아니면 분산이 돼야 되는가. 또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성이죠. 여러분은 법이 강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법은 될 수 있으면 좀 약하고 그 대신에 도덕이라든지 양심, 사회 규범이 더 강화돼야 된다. 그래서 좀 자발성이 강화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래서 이 질문은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도지에는 이상향이 나오죠. 그 이상향인 마고성에서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 어떤 정부라고 하는 형태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 마고성에서 물론 지도자는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고성에서의 법은 어떤 법이라고 했었죠? 자제율이라고 했었지요. 스스로 금지하되 금지하지 아니하는 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덕에 의해서, 양심에 의해서 강제성이 하나도 없는 이상적인 세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마고성에서 출성을 하고 나서 환웅씨 시대에 와서 무여율법 4조라고 하는 법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환단국이라든지 고조선에는 8개의 법이 있었다. 그러면서 점점 이제 강제성이라고 하는 것이 강해지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이제 집중이 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강제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법에 의존하지 않고 어떤 강제성에 의존하지 않고 도덕과 양심에 의한 100% 자발성에 둔다라는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봤다는 것일까요? 인간은 곧 하느님이다. 인간은 곧 신이다. 인간은 곧 부처다. 라고 하는 인식하에서 이것이 가능해진 거죠. 반대로 인간을 도덕과 양심에다가 맡길 수가 없다. 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세세한 것까지 강제성으로 해야만 인간이라는 사회는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인간을 지성이 발달한 동물 정도, 통제가 불가능한 그런 존재로 인간을 인식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우리 마고성 이야기, 부도지가 보여주는 그 이상향에서 인간과는 곧 인간이 하느님이고 인간이 창조주적인 존재고 인간이 신적인 존재, 불교적으로 얘기하면은 부처와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두고 단군조선 시대까지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권력 아닌 권력, 법 아닌 법, 나라 아닌 나라, 국가 아닌 국가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를 구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부도지에서는 나라를 세우지 않는다, 왕국을 세우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천웅지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천웅지도에 반대를 해서 요라고 하는 인물이 만든 것이 제왕지도라고
했습니다.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공동체라고 하는 이 형태는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천웅지도도 공동체고 이 제왕지도도 공동체입니다. 이것도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나라 아닌 나라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나라, 왕국, 부도지에 보게 되면은 땅을 그어서 나라를 만들었다. 경계선이 명확하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경계가 명확한 이것을 우리는 나라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천웅지도를 만든 분은 누구일까요? 천웅지도는 환웅천왕이 만들었고 그 천웅지도를 닦아서 임검씨 현실화를 해서 부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왕지도를 만든 사람은 요라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 우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라를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죠. 이 제왕지도를 설명하는 것이 부도지의 17장과 20장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7장 요가 땅을 그어 나라를 만들고 스스로 중심에 사는 제왕이라 칭하며 부도에 대립하는 당도를 세웠다. 제25장 왕이란 자는 눈이 멀고 백성은 장림이 되어 어둠이 겹겹이 쌓이게 되었다. 강한 자는 위에 있고 약한 자는 아래에 있어 왕과 제후를 임명하는 풍습과 백성을 지배하고 괴롭히는 폐해가 만연하여 마침내 이로부터 서로 침략하게 되니 무리지어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고 한 가지도 세상에 이로운 것이 없었다. 자, 20장에는 유호씨가 이것을 비판하는 그 대목이 있죠. 제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권위를 거짓으로 훔친 것이며 사사로운 욕심에 강제로 행한 것이다. 제왕은 수의 이치를 바로하는 것이며 사람이 거짓으로 사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거짓으로 제왕을 사칭하게 되면 허망함과 악함에 빠지게 될 뿐이다. 사람의 일은 이치를 증명하는 것이고 세상의 일은 이치를 증명한 사람의 일을 밝혀주는 것이니 그 외에 무엇이 또 있겠는가. 그러므로 부도의 법은 천웅지도를 말합니다. 공동체긴 하지만 나라가 아닌 나라. 부도의 법은 하늘의 이치를 밝게 증명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각자가 맡은 바 일을 하여 그 복을 받게 할 뿐이다. 그러므로 이치를 말하는 자와 듣는 자는 비록 먼저와 나중이 있으나 선후가 있지만 높고 낮음이 있지는 않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친하고 생소한 것은 있겠으나 끌어들이고 몰아내기를 들어와라 나가라 하는 것을 강제로 할 수 없는 것으로 인간 세상이 평등하며 모든 종족이 스스로 행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는 자발성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후는 있지만 위아래가 없다. 인간 세상이 평등하고 모든 종족이 스스로 행한다. 자발적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기는 강제성이라고 하는 거겠지요. 자, 이것은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천웅지도라고 하는 공동체는 자발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동체고 이 제왕지도의 공동체는 강제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동체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지도자라고 하는 천웅과 제왕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나오는데요. 천웅지도의 지도자는 단군은 오미의 책임을 속죄하는 것과 마고성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주관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미의 책임을 속죄하는 것과 마고성으로 회복하는 것, 근원으로 회복하는 바로 복본을 주관하는 주관자다. 리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리더라고 하는 자리는 희생의 자리다. 이것은 한 사람의 희생으로 주관하는 것이지 여러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예로부터 인간 세상의 일과 함께 섞을 수 없었던 것이다. 황공씨와 유인씨가 그러한 것이다. 인간 세상의 어떤 강제성과 섞을 수 없다는 한번 해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공동체, 천웅지도의 공동체의 구심은 환웅이고 단군이고 제왕지도의 구심은 말 그대로 제왕입니다. 단군은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단군은 천부삼인을 가지고 있다. 제왕은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옥새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인위적인 것이다. 하늘을 사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러면 이 공동체의 리더, 이 공동체의 구심점인 단군은 어떻게 그 자리에 가나요? 추대라고 하는 형식을 하지요. 제왕지도의 왕은, 황제는 스스로 이것을 자칭하게 됩니다. 내가 왕이다. 그리고 이것을 강요를 하게 되지요. 이 리더가 내려가는 것은 꼭 혈통에 국한되지는 않았다. 부도지에 보게 되면은 29장에 소부도지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박역거세가 비록 경계선을 두고 방비하나 나라를 칭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왕이라 칭하지 않았다. 안을 다스리는 일은 선조들의 법을 지켜서 하고 부족들의 모임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한 가지 일도 사사로이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두머리를 계승하는 법이 혈족에 한정될 필요가 없었으며 현명한 사람을 택하여 우두머리로 삼았다. 정말로 그 이상적인 그런 민주적인 시스템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제왕은 혈족에게 이것이 국한돼서 내려가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홍지도에서 지도자와 백성의 관계는 협력 관계가 됩니다. 강제성이 없는 거죠. 이 공동체를 관통하는 것은 자발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협력 관계, 무엇을 위해서? 이것이 중요한데요. 강제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냐? 바로 이 공동체의 리더가 됐든 백성이 됐든 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자발적으로 이 공동체가 유지되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본이고 그것이 바로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이념이죠. 아주 구체적인 목표였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라고 하는 위치와 백성이라고 하는 위치가 협력관계가 될 수 있고 강제성이 없이도 자발적으로 이 공동체가 운영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다못해 작은 모임도 공통의 목표가 있어야만이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요즘 쓰는 말로는 비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공통적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을 할 수가 있었죠. 전 세계의 인류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대한민국을 보면서 대한민국은 두 개의 기적을 이룬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첫째가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 경제 발전이죠.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해방 후에 그리고 6.25라고 하는 이걸 거치면서 이 전 세계에서 최극빈국에 속했죠. 대한민국의 목표는 그때 당시에 무엇이었습니까? 잘 살아보세 였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 목표로 리더와 국민들이 정말로 합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사 할 것 없이 합심을 해서 경제 발전을 우리가 이뤘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기적이고 두 번째는 민주화의 기적을 이뤘습니다. 우리가 어떤 권력이 한 군데에 이렇게 집중이 돼서 어떤 독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권력을 분산시키고 그 권력을 정말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국민들이 국가 권력의 뿌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 민주주의 시스템을 만드는데 정말로 많은 분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 희생하신 분들이 정말로 많았지요. 그래서 전 세계의 인류학자, 사회학자들이 첫 번째 경제, 두 번째 민주.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제 세 번째, 제3의 목표를 설정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 세계가 냉전을 지나서 다극화로 간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가야 될 또 하나의 목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통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통일은 전쟁이라든지 피를 동반한 통일이 아니라 평화 통일이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세 번째 공통의 목표가 있다. 그것은 평화 통일이다. 그리고 동시에, 저는 동시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말로 이 홍익인간의 이 이념을 구체화해서 이 지구상의 모든 국가와 세계인들을 정말로 평화롭게 하고 세계 평화, 인류 평화죠. 구체적인 우리의 목표가 된다면
정말로 그것이야말로 복본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도 개개인이 꿈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항상 밝게 돼 있고 난관을 이기고 극복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기업도 목표가 있어야 되고, 이 국가도, 민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도 목표가 있어야 그 민족이 건강한 모습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건전한 꿈과 이상이 없다면 육체의 쾌락, 마약을 하든 술을 마시든 쾌락적인 거, 감각적인 거에 탐닉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불교에서도 대승불교에서 특히 최고의 목적을 설정을 하는 거죠. 중생무변서원도, 중생이 끝이 없어도 다 내가 중생을 구제를 하겠다. 내가 부처를 이루고 난 다음에도 무수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중생들을 구제하고 그거를 거의 영원토록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대승불교거든요. 끊임없는 사랑, 끊임없는 자비, 한마디로 홍익, 끊임없이 널리 이롭게 한다. 이러한 이상이 없다면 우리는 쾌락적인 세계에 빠져서 타락할 수밖에는 없지 않겠는가. 그 목표, 바로 이 단군조선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강제성이 물론 있기는 있지만 99.9% 자발성으로 이 공동체를 유지하게 한 원동력은 공통의 목표, 비전, 홍익, 복본이었고, 이 제왕지도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물론 없지는 않습니다. 정복을 한다든지 지배를 한다든지 권력을 나눠주든지, 그래서 이 제왕지도를 관통하는 것은 하늘을 사칭해서 바로 내가 우월감 속에 머무르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왕은 양반에게 우월감을 느끼고, 양반은 평민에게 우월감을 느끼고, 평민은 천민에게 우월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과 귀족과 평민들이 다른 나라를 침략을 할 적에 노예를 취하게 해주고, 어떤 재물을 취하게 해주고, 영토를 취해서 귀족들에게, 제후들에게 나눠주고, 이러한 목표로서 이 제왕지도가 유지가 되는 거죠. 여기도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는 우월감에 뿌리를 둔 목표다. 저도 나름대로 명상을 하고 하면서 도대체 인간이 뭐가 문제일까? 도대체 인류가 뭐가 문제일까? 인류가 극복해야 되는 지점이 뭘까라고 했을 때 이 우월감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국회의원이 우월감을 초월을 해야 됩니다. 권력자가 우월감을 초월을 해야 됩니다. 돈 많은 자가 우월감을 초월을 할 때 정말로 그 사람은 밝아질 수 있고, 우월감을 느끼고자 하는 감옥에서 해방이 돼서 그 영혼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래서 목표가 없지는 않지만 인위적인 목표고 욕망에서 나온 목표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러한 공동체다. 이것이 부도지에서 말하는 나라를 세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단군자손 여러분들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좌익과 우익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 속에 갇히지 말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좌익도 아니고 우리는 우익도 아니고 우리는 홍익이 되어야 합니다. 홍암 나철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언인데, 앞으로 우리 민족의 홍익 정신이 크게 부활을 해서 시금적청 홍익이화, 우리 한민족의 위대한 정신이 이런 좌익 사상, 우익 사상을 다 먹고 마신다, 잡아먹는다, 홍익인간 이화세계를 이루게 될 것이다 해놓으셨는데, 세상에 좌익과 우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독재가 있고 민주가 있을 뿐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집중이 되어 있는 형태가 있고 분산이 되어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그러한 세계 속에서 인류가 내려왔습니다. 최소한 2000년 이상을 이러한 형태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시민혁명이 일어나면서 권력이 분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아직도 완전하지는 않지요.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 선행돼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의식이 높아야 됩니다. 최소한 자발성의 의식으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이기적이고 욕망에 빠져있는 그런 의식 상황에서는 절대 민주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는 통익인간이 되어야 되고,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도 성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나중에 이거는 한번 다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대목을 읽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우리 개개인이 성인의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민주주의를 향해서 가야 되겠죠. 그리고 전체는,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는 위대한 공통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가슴이 뛸 만한 그러한 목표, 그러면서도 아주 현실적인 목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권력은 분산될 수 있고 민주주의는 완성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권 사상, 민주주의 사상이 프랑스 시민혁명 이렇게 서구에서 시작됐다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민족에게는 인간이 곧 하느님이라고 하는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부활시킨 것이 동학 사상이지요. 인시천, 인내천, 사인여천. 그래서 인간이 곧 하느님이고, 인간이 곧 부처님이고, 인간이 곧 신인, 그런 상황에서 인간은 비로소 민주주의를 완성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계로 향해서 가야지 된다고 봅니다. 오늘은 너무 이상적인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부도지에 나라를 세우는 것과 또 나라를 세우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